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중국보다 희망이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드리던 말씀 연결하는 건 좀 이따 계속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돌아가는 동향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김은희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조국에게 향해지게 될 전망입니다. 예상되었던 바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자신들이 청와대와 권력을 공유한다는 건방진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와 가장 처음 한 소리가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거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게 대부분인데 무리해서 이러는 건 결국 황교안을 공격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 과정을 파헤치다 보면 검찰 조직 내의 끼리끼리 봐주기 과정을 파헤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수처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 문제는 결국 경찰을 앞세워 검찰을 겁박하고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검찰 내에 문재인 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구도가 검찰 대 청와대로 귀결되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딸랑이 노릇하는 게 소위 군사정부 시절 때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민복기, 유태흥 그런 사람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법관은 보호해줬어요. 근데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보호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인데, 분위기가 이러면 이제 판사들이 검사들이 청와대 길을 꺾는 것에 호응할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문재인 측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악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에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을 배정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법 연구회 판사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결국 시세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최악의 경우 조국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로 해서 책임을 독박 씌우고, 임종석이나 이제 문재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버티기로 들어갈 심산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전 투구의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만 분명하고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큰 신경을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팝콘 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수처 이야기는 왜 꺼내서 검사들을 자극했는지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지략이 부족한 짓이었습니다. 아마 겁났을 거예요. 박근혜를 갖다 끌어내리는데 검사들이 대거 참여했잖아요. 자기도 그런 꼴 될까봐 그래 검사들 잡아놓자. 근데 하려면 초장이 빨리 했어야죠.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제 와서 이러겠다고. 그때는 이제 북핵 문제 거기에 너무 올인을 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리고 어제 제 거취를 밝힌 것에 대해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중단하는 시점은 지금으로선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빨리 진행시키고 싶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리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가능합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러고 싶지 않고요. 빨리 될 수도 늦게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 상황으로 봐 제 의지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계셨는데 그때 가서 상황 봐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엔 건강상 이유가 아닙니다. 시간상 이유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오해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건강상 이유면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근데 시간상 이유면 힘들죠, 그게. 그리고 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2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3편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3편은 제가 필요하고 3편에서 끝날지 4편에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갖다 길게 늘리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간략하게 하려고 해도 너무 간략하게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쪽집게 과에도 알맹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국만큼 성공한 곳이 없다는 게,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도 성공을 거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네별 경쟁이 붙어서 시너지 효과 난 곳이 한국 정도인 곳이 없어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캐슬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한국인들은 뭐로든 간에 계급, 서열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집단적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참고로 전 그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려면 정신적 역량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기 심한데 정말 괴로운 일이었죠.
만약 계급 서열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치 권력보다는 돈으로 결정되는 게 그나마 제일 깔끔합니다. 정치 권력으로 이제 그런 계급 서열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피해 숙청이 벌어지는 게 불가피해요.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돈이 주로 해서, 그러니까 100% 돈으로만 결정되는 시스템이나 100% 정치 권력으로만 결정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어떤 게 주냐라는 겁니다. 돈이 주로 해서 계급 서열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이제 소위 시장 경제 질서이고, 정치 권력이 주로 해서 결정되는 게 공산주의 그리고 유교 체제예요. 산업공상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게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일본 에도 막부도 산업공상을 내세웠지만 갈수록 거상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커진 것과 대조적이죠. 이런 점에서 조선과 일본의 운명이 엇갈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있느냐, 사람들이 뭐 분류를 갖다 뭐 세세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유교 시스템을 보죠. 한마디로 누가 더 위선을 그럴듯하게 잘하느냐. 근데 공산주의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스템이고 궁극적으로 정치 권력으로 계급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자, 앞에 한 말 다시 반복합니다. 정치 권력으로 계급 서열을 만드는 시스템보다는 돈으로 계급 서열을 만드는 시스템이 그나마 확실히 낫습니다. 인간 사회의 한계예요. 계급 서열을 갖다 없앤다.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어요. 없앤다고 하는 인간들이 나중에 더 철저히 만듭니다. 북한 뭐 공산주의 한다고 그랬는데 뭐 당서열부터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 진짜 거기는 당서열 해가지고 당 1위부터 당 몇 위까지 쫙 있어요. 그게 왜 있습니까? 계급 서열 없애자는 인간들 왜 그걸 갖다, 한국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최소한 숫자로 만들어진 그게 있냐고요. 숫자로 만들어진 거는 학업 성적 그리고 무슨 고시 합격자 명단 할 때 뭐 연수원 성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서열, 그런 거 외에는 숫자가 붙지 않아요. 돈으로 계급 서열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기가 쉽고, 왜냐면 자유가 보장돼야 시스템이 돌아가요. 돈으로 계급 서열이 결정되는 시스템. 정치 권력으로 계급 서열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자유가 억압되기 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계층 이동 힘드느니 뭐니 해도 그나마 계층 이동을 할 여지는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생기지 정치 권력적 계급 시스템에서는 훨씬 적습니다. 하다못해 조선시대 모든 양민에게 과거를 치게 하려는 태종 이방원의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그 아들인 태종은 계급 시스템을 갖다 확실하게 고착을 시키죠. 남녀차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남자가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여자가 하는 게 유리합니까? 제가 보면 보통 얼굴이 어느 정도 되고 화장도 잘하고 센스 있고 그런 여자들이 가장 유리한 게 유튜브 시장이에요. 보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조회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얼굴 반반한 일본인 처자가,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한국의 맛집들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는 그런 채널 도리에도 못 쫓아갑니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뿐만 아니죠. 웬만한 정치 채널 하는 분들이 그런 채널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쫓아가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사회적으로 불리했던 성별이 어떤 여성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자들 중에서 이제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되고 센스도 없고 뭐 이러니까 탈코르센 뭐 이런 거 하면서 페미니즘 이런 걸로 자기들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책 팔아먹잖아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올리고 광고료 받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세워진 국가,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뭐 북한같이 뭐 사이비 종교 시스템이 됐든 뭐 했던 간에 그런 국가에서 이런 직업적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까? 계급 서열 이런 것에 집착하는 한국인들은 유교 시스템에 상당히 익숙해요. 이걸 갖다 몇백 년간 해왔잖아요. 몇백 년간, 500년, 최소한 조선 500년, 그전에도 뭐 고려 시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돈으로 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냐. 없앨 수 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봐요. 없앨 수 없잖아요. 돈으로 하는 것보단 이게 낫다. 유교 시스템, 산업공상, 이로 돌아가자는 것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따라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뭐 먹 같은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 가지고 그런 것들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선택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조선 말이냐 아니면 유신 전두환 시대냐, 이 둘 중 한 시대에 살려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수의 한국인들은 지금 조선 말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다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지금 조선 말을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도 조선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인구가 지금 5천 몇만 명이죠. 경제가 조선 말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 명이 다 살 수가 있나? 몇 천만 명이 굶어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경제 그대로 조선말 시대로 돌아가서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 점을 몰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멋대로 계산한 거지만 미국 사는 한국인들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가 캐나다 사는 한국인들의 평균 삶의 만족도보다 약 12.8%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더해요. 캐나다 살아서 뿌듯하다고 하는 한국인들 별로 못 봤습니다. 전 진짜 못 봤어요. 캐나다 살면서. 미국 가서 미국 사는 게 뿌듯하다는 한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캐나다 살면서 뿌듯해하는 사람이 5%라고 했는데 그건 좀 많이 잡은 거고요. 미국 살면서 뿌듯해하는 사람이 25%다라고 했는데 그건 약간 적게 잡은 겁니다. 실제로 보면 최소 13%, 한 15, 16%는 만족도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평균적 만족.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정동영, 이경선, 임종석, 김현철, 강경화 보세요. 다들 자식은 미국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들은 반미 스탠스로 한국에서 정치 권력의 단맛을 누리는데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박영선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애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애를 아예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말을 못해요 애가. 제1언어 영어, 제2언어 일본어, 제3언어 한국어 어느 정도 알아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딸은 알아는 듣는데요. 말은 잘 못하지만 부모 제1언어가 한국어인데 부모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애가 아무리 국제학교를 다녀도 그렇지 이렇게 만든 건 분명히 고의예요. 미국에서 사는 애가 되라. 자, 원래 2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중국 이야기는 3탄으로 미뤄야겠네요. 다만 한마디 하자면 이제 중국을 공산당의 영도로 잘 살게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국을 다당제 국가로 만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반체제 인사들이나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스타일의 연방 국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로 미국 같은 국가가 되려면 연방 국가가 돼야 되는데요. 미국 스타일의 연방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결국 다른 나라들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번영하는 듯 하다가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게 불가피해요. 그게 왜 그런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홍콩을 비롯한 광동 지역은 독립하고 중국 혼자 주저앉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이유가 뭔지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편도 한 번으로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면 짧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